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 재료를 사용해서 임시치아나 인상세를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가공 완성되었던 모형을 가지고 환자 입안을 대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입안보다는 모델에서가 사실 더 까다롭습니다. 입안은 약간의 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오히려 적용하기 더 쉬웠던 걸로 기억하고, 모형에서 오히려 훨씬 더 까다롭기 때문에 모형에서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입안에서는 훨씬 더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먼저 몰드 두 가지를 설명드린다면은, 하나는 이렇게 연질로 되어 있어서 말랑말랑합니다. 그리고 약간 투명합니다. 그 다음 하나는 경질로, 하드라고 적혀 있는데 경질로 좀 딱딱하고 이렇게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불투명한데 이건 뜨신 물로 넣으면은 투명하게 되었다가 다시 요 색깔로 되돌아오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둘 다 열가 조성으로 온도의 반응을 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풀아치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잘라서 절반 쿼드런트로 사용할 수도 있고, 3분의 1학씩 잘라서 전치부, 오른쪽 왼쪽 구치부 이렇게 3등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숫자의 선호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다시 섞어서 컴바인해서 쓴다면은 7번에서 7번까지 만약에 필요할 때는 두 가지를 섞어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딱딱하게 지지를 받기 때문에 연질의 어떤 오차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쿼드런트로 여기 3번, 구치부 3번 브릿지 케이스를 하기 때문에 전악을 사용하지 않고 부분으로 할 수도 있는데, 몰드 제작 자체는 전악으로 일단 어렵기 때문에 전악으로 제작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수는 보통 55도에서 한 80도 사이, 그 사이에서 이게 얼마나 빨리 연화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손으로 만졌을 때 이렇게 힘들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안에 넣을 때는 순식간에 이게 다시 또 어느 정도 식게 되는데, 환자가 화상을 입을 정도, 100도씨 같으면 우리가 핸들링하기 어렵겠죠. 그렇지만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연질 몰드를 온수에, 보통 뭐 치과에서 러브바울을 쓰기도 하고 꼭 러브바울이 아니고 가정용 어느 그릇을 사용할 수도 무방하겠습니다. 불투명 재질은 색깔을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조금 쉬운데, 투명 재질은 적당하게 봐서 부드럽게 이렇게 연화가 됐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악으로 할 때는 입안에 넣을 때 사실 넣는 과정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요령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연하게 되었을 때 필요한 만큼 압접하면 되겠고요. 이 압접하는 것도 나중에 요령이 필요합니다. 넘치는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잘라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끝을 말아 가지고 조금 더 보강하는 방법을 씁니다. 자르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입안에서 바쁠 때 더 쉽더라고요. 지금은 모형상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렇게 그래서 눌러서 잠시 기다리면은 금세 식습니다. 실제 구강내 같으면은 3웨이 시린지 찬물로 냉각시켜서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키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별로 어렵지도 않고 유치원 학생들 실습하는, 보무차력 실습하는 내용하고 거의 유사할 겁니다. 예, 금세 식게 되면은 이게 부드러운 연질 재료이기 때문에 입안에서는 제거하는 게 너무나 손쉽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과잉되는 부분은 가위를 사용해서 과잉되는 부분은 잘라주시면 되겠고, 여기 준비하신 가위는 굉장히 잘 드는데, 뭐 일반 사무용 가위를 저 같은 경우 쓰기도 하는데, 제일 추천하기는 어려움으로 쓰는 이제 메탈 시저, 금속 자르는 가위 있죠. SS 크라운 하든지 할 때 금속 자르는 가위를 사용하면은 이게 자르는데 굉장히 편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안에 제 위치에 집어넣었을 때 탁 하고 들어가면 따까닥하고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연질의 경우에는 이 작업이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경질이 되면은 이제 따까닥하고 들어가는 게 좀 딱딱하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범위가 멀지가 않아서 변형이 별로 걱정이 안 된다 싶은 경우에는 가능한 연질로 쓰는 게 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연질을 할 때 치아 부분이 아니고 연조직 부분에서 힘을 받게, 스탑을 받게 만들어 가지고 인장을 하면은 치아 부분에서 어떤 힘을 안 받기 때문에 이 오차 부분을 줄이는 데 주력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연조직까지 연장을 해서
제가 지금 말아가지고 연조직에서 이렇게 두께를 두껍게 만들었죠. 이렇게 하는 게 이 제품을 쓰는 하나의 요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현재로서는 이제 몰드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엔 이 치아를 얼마만큼 이제 정밀하게 인상을 뜨느냐가 되겠네요. 모형이다 보니까 제가 인공 잇몸을 이렇게 실리콘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새로 이제 우리가 인상을 뜨면 실리콘이 붙기 때문에 실리콘끼리 붙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없이 바세린으로 분리제를 바르는데 실제 구강 내에서는 이 작업이 불필요합니다. 연조직에 뭐 인상제 붙을 염려도 없으니까 그대로 인상 뜨면 되는데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모형 작업이 더 어렵다고 했죠.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구강내보다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적당하게 바세린은 발라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대치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 두면은 인상제를 넣든지 뭘 넣을 때 어디를 넣어야 될지 미리 판단해야 돼. 물론 없이도 잘 넣을 수도 있겠지만 급할 때 실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표시해 놓는 것도 좀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비용 아끼느라고 튜브 타입으로 주로 써서 넣는데 실린지 타입으로 넣으니까 참 편리하긴 하네요. 근데 싱글 크라운 하나 할 때는 조금 재료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원장님 따라서 어느 걸 쓰시면 되겠고요. 1분에서 2분 정도 기다리면 세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구강내에서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소프트 실리콘이기 때문에 제거하는 게 전혀 어렵지는 않습니다. 바이트 인상제는 일반 실리콘하고 달리 언더컷에 전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 부분을 릴리프하고 뽑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자,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블루무스만 가지고 이렇게 실리콘 인상이 뜯은 거죠. 요게 인상 쉘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물론 이게 정밀한 인상제이기 때문에 이대로 재현해도 되긴 하지만 언더컷이나 이렇게 힘을 받는 거를 전혀 배제시키기 위해서 패시브하게 인상이 떠주기 위해서 어떤 도구든 디스크를 사용하든 덴처바를 사용하든 이 부분을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전혀 외력이 작용하지 않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릴리프 하느냐는 뭐 술자의 판단입니다만은 어떤 형태든 간에 인접치에 걸리지 않게 만든다. 연조직 부분까지 익스텐션 되어 있을 때는 연조직 부분은 날리지 말고 가능한 남겨두는 게 다시 입안에 재포지셔닝 시킬 때 훨씬 더 쉽습니다. 치아는 릴리프 시버리기 때문에 치아 말고 연조직 부분, 특히 버코링갈 쪽에서 벌어져 있는 실리콘 쉘에서 지지를 받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많이 따듬지 않고 가능한 채소로 따듬으면 훨씬 더 유리한데 처음에 못 모르고 깨끗하게 다 따듬어 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결할 때 요령이 있으면 별로 시간 덜 걸리는데 요령이 없을 때는 시간만 많이 들고 오히려 손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채소해서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안에 인젝션 바디가 들어갈 공간을 릴리프 시키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처음에 실수했을 때는 마진을 다 깎아냈어요. 마진을 깎아내고 나서 다시 마진을 재현하려니까 오차가 생겼는데 지금은 마진은 가만히 두고 앞부분만 릴리프를 하는 요령으로 갑니다. 그래서 약간 덴처바를 약간 기울여 가지고 내면의 라인 앵글 쪽을 전부 다 릴리프를 하면은 마진은 닫고 안쪽은 다 뜨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임시치아 많이 만들어 보셨으니까 임시치아 세면 공간 만들 때 이 방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어느 누구든 임상에서 조금만 경험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고 마진을 깎으면서 안 틀리는 게 어렵지 마진을 두고 안을 깎는 거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덴처바 스피드만 너무 과속으로만 안 한다면은 굉장히 쉽고 이거를 좀 더 빨리 편하게 하려고 다이아몬드 바부터 시작해서 뭐 스톤이든지 여러 가지를 다 사용해 봤는데 요즘은 이제 손톱 가공하는 네일에 쓰는 덴처바가 있습니다. 치과용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용이 저렴합니다. 저렴하면서 여기에 섬세하게 깎는 데 훨씬 더 유리해서 요즘은 그 재료들을 많이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어느 한 재료에 국한되지 말고 여러 가지 써다 보시면은 저보다도 훨씬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은 이렇게 된초밥 가지고 이거 제가 하는데 뭐 1분도 안 걸리고 원래는 한 10초에서 20초 정도면 보통은 됩니다. 안에 인젝션이 들어갈 공간만 릴리프하면 되니까요. 볼펜으로 이렇게 벅할면에 표시해 두면은 급하게 집어넣을 때 헷갈리지 않죠. 그 다음에 실제 입안에서는 마이크로 인트로럴 팁을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팁이 없이 그냥 쓰는데 팁이 없이 써도 사실 상관이 없이 된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상 뜨는 데는 별로 무리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입안에서 예전에는 마진에 이게 집어넣기 위해서 엄청나게 곤두 써야 되고 어시스트도 잘해야 되지만 이것 뜰 때는 그냥 놓고 이렇게 살 눌리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어시스트가 옆에 헤비바디를 트레이에다가 로딩해서 이렇게 헤비바디가 준비되면은 그대로 로딩만 하면은 되는 부분이고 이 두 개 사이에 간격이 좀 있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른쪽을 뜨고 왼쪽을 뜨고 동시에 해야 될 때 오른쪽을 떠서 셀 눌러놓고 왼쪽 가서 다시 눌러놓고 다시 이렇게 하더라도 아무런 시간적인 제약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전치부, 구치부 여러 개를 동시에 인상 뜰 때 별로 안 바빠요. 하지만 잘 보시겠지만 오른쪽 왼쪽 동시에 인상 뜨면은 거의 전쟁입니다. 한쪽에 해가지고 한쪽에 리트렉션해서 거기에 기포 안 들어가게 열심히 신경 써야 되고 반대편 하고 있을 때 이쪽에 또 해가 오면 안 되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지만 지금 이 방법으로 하면은 전혀 그런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자, 잠시 5분 동안 기다려야 될 동안에 이제 다른 일을 하겠죠. 미리 템포러리 뽑아내서 템포러리 따듬는 시간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자 체어 타임 부분은 별로 문제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인상을 실제 입안에서 같으면 이렇게 제거됐겠죠. 똑같이 제거됐는데 어버트먼트 인상이긴 한데 마진 360도 지금 깔끔하게 잘 나왔고 여기 지금 보면 360도 깔끔하게 지금 잘 나온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형이니까 얼마든지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입안에서는 아까 제가 케이스에서 보여드렸듯이 훨씬 더 깔끔하게 잘 나와서 제가 뜨고 나서도 어쨌든 감탄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안 쓰고는 한두 개씩 더군다나 6개 치아 동시에 기포 없이 떠낸다는 것은 불가능이고 더군다나 좌우측 동시에 떠낸다는 것은 거의 제가 마음에 들게 성공한 적은 별로 잘 없던 것 같아요. 용서하면서 한 군데 탁 튀어나오면 기공사 보고 그쪽 마진 좀 이렇게 좀 처리 좀 해달라고 제작했던 기억이 있지 이거 같이 이렇게 칼날같이 찌끗하게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실제 입안에서는 이거보다 더 깔끔하게 더 잘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내가 원하는 마진이 잘 재현되어 있는 모형을 가지면은 그 다음에 기공사 보고 이제 여기에다 잘 만들어 달라고만 요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상은 여기까지 됐고요.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이지 크라운을 방금 이렇게 떠서 준비해 놨습니다. 이거를 다져 넣는 이 위치에다가 잘 기포 없이 잘 다져 넣는 게 중요한데 기존 옴니뷰에 비해서는 이게 실리콘 모델이니까 답은 이렇게 쉽긴 하지만은 이렇게 잘 다져 넣는 이 옵트라스컬트 패드라는 기구인데 이 패드가 화장품 원래 여자들 화장품 패드하고 원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기존에 레진 기구들을 제가 거의 웬만한 기구들을 다 사가지고 테스트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전시장만 가면은 신기하다고 몇 개씩 사서 다시 테스트하고 있는데 아직 이것만큼 치아에 밀접시키기 편한 기구는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만든 기구인데 다행히 오스템에서 이걸 수입 판매를 하기 때문에 뭐 요령은 뭐 어떤 걸 쓰든 원하는데 기포 없이 잘 밀어 넣으면 되겠습니다. 초보자도 당황하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다못해 입안에 넣었다가 안 맞다 생각하면 도로 끄집어내서 다시 또 해도 됩니다. 실제로 제 입안에서 모자라게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끄집어내서 추가해서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맞출 때도 간혹가다 있습니다만 몇 번만 숙달시키면 별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기존의 자가중압 레진 가지고는 한 방에 했다가 안 되면 끝이죠. 다시 새로 출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따져보면 치아 타임이 훨씬 더 유리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마진을 잘 나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무조건 과잉되게 넣어가지고 힘들게 하는데 우리는 마진 쪽은 따로 처리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마진보다는 교환면 쪽에 치중해서 충분하게 넣고 마진 쪽은 약간 적게 나오더라도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그건 좀 이따가
처리하는 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집어넣을 때도 이게 소프트 모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까 요 연조지까지 스탑을 제가 만든다 했죠. 그래서 고기가 충분하게 지지가 되면은, 그리고 해당 부위를 꽉 누르면 얘네들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끝없이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인접치 중심으로 충분히 넣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연조직이 딱 멈출 수 있는 위치까지 집어넣으면 제 위치에 들어갔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아까도 말했듯이 불안하면은 한 번씩 떼서 다시 할 수 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되고 나면은 이제는 광중압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중압기는 구형 오래 되는 거 말고 요즘 가능한 빨리 3초 이상 빨리 중압하는 광중압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야 체어타임이 줄죠. 그리고 광중압을 할 때 마진 쪽은 건너뛰고 교환면 위주로 광중압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15초짜리면 빠른 게 아닌데, 이거 참. 제가 클리닉에서 쓰는 거는 광중압기 제가 한 5개를 넘게 쓰고 있는데, 전부 다 광중압 그 테스트 능력을 보면 굉장히 빠릅니다. 고출력에. 그래서 가능한 체어타임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발열 부분이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응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늦은 광중압기는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요즘은 될 수 있으면 광중압기 좀 괜찮은 걸로 업그레이드 하는 게 이 시간을 줄이는 요령일 것 같습니다. 충분히 광중압 됐는지, 지금 이 광중압기를 제가 오늘 방금 처음 쓴 거라서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대충 제거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도 중압은 잘 된 것 같네요. 제 예상보다는 훨씬 중압 성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 언덕 밑에까지 다 중압됐는데요. 위만 쐈는데도 밑에는 사실은 언덕까지 들어가지 말라고 교환면만 쏘고, 여기는 중압이 조금 덜 되면은 빼내기가 쉽죠. 자, 지금은 제가 임플란트 모형입니다. 임플란트 모형은 설사 이렇게 언덕까지 걸리더라도 인접치에만 걸리지만 않으면은 스크루를 구멍 뚫어서 뽑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보철에는 훨씬 더 쉽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만약에 오늘 임플란트 신고 바로 템포라리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해서 끄집어내서 따듬고, 모자라는데 마진 부분은 살짝만 리페어해가지고 끼우면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보철 만드는 데는 너무나 빨라집니다. 자, 이렇게 어버트먼트를 달고 나올 때도 있고, 원래는 분리되면 자인치하고 똑같은 거죠. 분리돼서 나와주면은 자인치하고 똑같은 개념이고, 임플란트 경우는 어차피 붙일 거기 때문에 붙어 나오는 것도 좋습니다. 뒤집어서 보면은 이렇게 마진 하방까지 이렇게 다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충의 형태를 컨투링 해주시면 되겠죠. 몰드를 이용해서 대부분의 형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컨투링만 해줘도 대충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브레이즈 부분을 조금 빠르게 삭제하기 위해서 숙달된 분들은 디스크를 이용하실 거고, 조금 숙달 덜 되신 분들은 덴처 바중에서 이렇게 삼각형 된 것 가지고
인접 멤버를 따고 들어가면 훨씬 더 빨리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공소장님들은 대부분 디스크를 사용하시죠. 저도 디스크 사용을 안 하다가 기공소 가가지고 소장님들한테 1대1로 디스크 사용하는 거를 보니까 조금만 숙달시키니까 디스크가 훨씬 더 빠르면서 정밀하게 잘 돼요. 근데 조금 위험하죠. 혹시나 직원들이 사용할 때는 디스크 진짜 조심시켜야 될 게, 제 치과에 새로 신규 직원이 하나 들어왔다가 디스크에 손 잘리는 바람에 급하게 성형외과 가서 접합 깨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 치과에서 오래 있던 분들은 별로 그런 건 없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바로 뭐를 하려고 하다가 획 터르니까 디스크가 사실은 겁나죠. 그래서 그 다음번부터는 디스크는 사용 금지 내려놓고 이런 안전한 툴로 일단 먼저 실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임플란트 임시치하든 우리 자연치하든 인브레이즈를 충분히 다 잘 따주나야지 임시치아 때 단계부터 이 환자들이 치주가 나빠지지, 지대치 주위에 치주가 나빠지지 않는데, 임시치아는 대충 하다 보니까 특히 인브레이즈를 다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가능한 한 인브레이즈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임시치아를 쓸 때 훨씬 더 도움 되겠죠. 그 다음에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덴처바도 방금 똑같은 모양의 지르코늄 덴처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구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사용해 보면 훨씬 부드럽게 깎이면서 모양 내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메탈 덴처바를 재고가 날 정도로 왕창 돌고 있다가 지금은 거의 다 진짜 창고로 다 들어가고, 요즘은 지르코늄으로 되어 있는 덴처바만 주로 사용합니다. 사용해 보시면은 뭐 선무당이 장고 나무라냐고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사용해 보고 나면 전부 다 달라집니다. 저 때문에 제 주변에서는 지르코늄 덴처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인접면에 지금 이제 이발을 통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여러 가지 사용해서 이제 절대적이진 않지만은 요 툴들을 조금 더 최적화시키면은 담은 몇 분 정도의 시간은 셔타임은 줄이는 데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포세린을 원래 다듬는 기공용 전용 포인트인데, 이거를 템포러리 다듬을 때 쓰니까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독일제라서 가격은 조금 있긴 한데, 아이덴탈 코리아에서 수입하는 거를 한 십몇 년 동안에, 사실은 독일 ID에서 가서 처음에 보고 도입하게 됐는데, 기공소는 모르겠지만 치과에서는 그렇게 소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사다 놓고 오래 쓰는 것도 아마 크게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00개들이 사가지고 크기 모양별로 여러 가지 따듬어서 이걸 즐겨 사용합니다. 특히 임시치아 만들 때는 확실히 바보다는 디스크 형태가 인브레이저 컨트롤 잡기는 훨씬 더 빠르고 편리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거는 저속으로 이렇게 속도 조절해서 만드시면은 위험하지도 않고, 그 다음 단계 분홍색이 조금 더 하이파인한데, 일단 마진 부위에 안 맞는 거는 좀 이따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인브레이저, 뭐 교환면 마찬가지죠. 교환면만 빨리 신속하게, 교환면도 결국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기공용 레스가 있으신 분들은 레스 사용하면 좀 더 빠르게 보시고요. 레스 대신에 이제 미니 레스 개념으로 이렇게 커튼리를 사용해서 따듬으면은 훨씬 더 빨리 매끈한 면을 얻어내기 쉽습니다.
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물을 조금씩 묻혀가서 기공소 레스 쓴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아마. 급하게 하면서 뭐 완성도 있게는 안 됐지만 일단 대충의 외형은 잡은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치과 임상에서 플러블 레진은 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이렇게 마진 부위에 충분하게 레진이 안 들어간 부위가 360도 부분에서 지금은 뭐 메이지알 말고는 다 그렇네요. 자, 이 부분은 임의로 오버 안 될 정도로 자, 먼저 광중압을 해볼까요? 자, 뭐 아마 레진 하는 중에 제일 쉬울 겁니다. 환자도 아니고 밖에서 이렇게 플러블 레진 가지고 마진 뺑 돌리는 거니까. 자,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 이 과정은 지금 단계 말고 2차적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잇몸 성형이라는 용어로 보통 이제 임플란트 템포러리 가지고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만드는 것을 많이 강의를 하시죠. 기존에 자가중화 레진 가지고 만들려고 하면은 그걸 브러쉬온 테크닉을 쓰든 어떻게 하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본딩 레진 바르고, 지금 제가 본딩 레진을 생략했는데 입안에서 할 때는 본딩 레진 바를 때가 더 많습니다. 광중압길이니까 사실은 붓는데 그걸 못 믿어서 본딩 레진까지 처리해서 들어가면은 뭐 그 결합 부분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이 형태를 이제 술자가 진짜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고, 기존의 임시치아 레진보다는 플러블 레진이 친밀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잇몸 반응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때는 제 같은 경우는 일부러 약간 언더시켰다가 플러블 레진으로 전부 다 템포러리를 이렇게 외벽을 마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잇몸에 닿는 부위는 훨씬 더 치밀할 수 좋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된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마진 부분도 살짝 트리밍 해야 되니까 아까 썼던 요 당시에서 이제 이렇게 마진 부위에 정지할 때는 덴처바보다는 요 실리콘으로 이렇게 따듬는 게 훨씬 더 치핑이 안 나고 스무스하게 컨토링하기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레진용 말고 포세린용 포인트를 사용하실 거를 추천하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포세린 포인트들은 삭제력이 없습니다. 그거는 하이폴리싱용이고 이렇게 트리밍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 굳이 이 재료를 안 쓰더라도 일반 다른 레진 사용할 때라도 요 포인트 따듬는 실리콘 두 가지는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쪽에도 조금 비어 있네요. 뭐 교환면이든 어느 부분이든 디펙트가 있으면은 플러블 레진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리페어하면 되니까, 이거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장님이 아니고 누구 시키더라도 이거는 초등학생 그냥 미술 시간이나 장난감 만드는 수준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으로는 다시 아까 레스 동작을 할게요. 자, 완성도가 뭐 100점짜리는 아니지만은 일단 이 실습하는 데서 웬만큼은 된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해서
입안에 다시 재위치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임플란트 시스템은 어버트먼트가 이렇게 잇몸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작업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서머지 쓰시는 분들은 어버트먼트 탈착하는 게 조금 어렵죠. 가능한 한 픽처는 지금은 제가 서머지보다는 난 서머지 픽처를 쓰기를 권장하고, 저도 픽처 거의 99%를 다 이쪽으로 다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괴압에 걸린다 하면은 괴압은 입안에서 갑자기 확 낮춰버립니다. 물론 임시치아 발적하고 바로 식립할 때는 당연히 괴압을 처음에 띄우죠. 맞춘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맞출 때는 플러블 레진이나 플러블 레진 중에서도 경질 레진이 따로 있습니다. 기공용 일레인 만드는 레진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괴압을 올려버리는 게 깎아서 맞추는 것보다는 빌드업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이 짧게 걸립니다. 제주인은 결국은 재료를 좀 더 좋은 걸 쓰더라도 체어 타임을 얼마만큼 더 줄이느냐, 그 다음에 진료 퀄리티를 얼마나 올리느냐에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좋은 sul자가 어두한 형태의 진료가 나온다면은 재료비는 경우에 따라서 조금 더 투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레진들을 입안에 쓸 거라고는 생각을 기존에 안 하셨을 건데 얼마든지 출하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시치아를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나오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간이 결국은 돈이기 때문에 그게 그쪽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안에 당일날 바로 임시치아를 바로 수술하고 바로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빠지는 부분은 자연치에 하는 부분은 이게다가 바세린을 바른다든지, 실제로는 입안에서는 제가 다 빠지지 인접치에 걸려가지고 안 빠지는 것 말고는 안 빠지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어버트먼트 계면에 붙어지면 사실은 더 좋기 때문에 붙이는 방법을 하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빠지는 경우들도 종종 나옵니다. 빠지면은 레진 세면으로 바로 세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착탈해서 만들어서 레진 세면을 세팅해서 뒤집어내면 되니까, 지금 이 과정에서 혹시나 빠질까 싶어서 빠지면은 레진 세면 하려고 했는데 오늘 그거는 둘 다 붙어 나와 버렸기 때문에 생략돼 버렸는데, 그 정도는 임상에서 우리가 늘상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원장님들이 그거는 얼마든지 해결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몰드를 이용해서 임시치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의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창을 통해서라도 질의하시면 시간 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